저는 뭐 제가 뭐 정치 시작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거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현금 복지라는 거, 이거는 보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 정책 목표를 딱 세워서 그 목표가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 대상을 딱 특정해가지고 이렇게 필요하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늘 맞고, 세금 걷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눠줄 거면은 세금을 안 걷는 게 제일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세금이라는 거는 뭐 경제 주체, 법인이든 개인이든 간에 세금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비용이 많아지면은 아무래도 투자라든지 경제 활동이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걷어서 나눠줄 거면 안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우리 뭐 이런 의료 서비스라든가 뭐 교육 서비스 또는 노인급의 그 요양 내지는 노인 보호해주는 여러 가지 우리 뭐 있지 않습니까? 요양보호사라든가 이런 요양보호 이런 서비스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소위 규모의 경제로 이런 서비스를 전 국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확대 실시를 하게 되면 그 자체 하나의 또 인더스트리가 생겨나고, 거기서 또 고용이 창출되고, 또 거기서 GDP가 올라가는 성장이 생기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넓게 또 수익자 부담도 적절히 적용을 해 가면서 이제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일반 원칙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국힘당 그 대표의 입장은 아마 언론에 알려진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본인이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코로나로 피해를 많이 입은 일시적인 피해를 많이 입은 그런 소상공인 같은 그런 좀 취약 계층에다가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거 플러스 뭐 이런 게 있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또 여당은 이제 180석의 당이고 하기 때문에 합의를 하려 그러면은 뭐 저쪽 얘기도 좀 들어줘야 뭐 합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가지 않았나 싶은데, 기축통화 국가가 아닌 나라는 정말 이 재정 건전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뭐 학계의 정설이고 그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제 인구 구조가 이제 노인이 많아지는 이런 인구 구조가 되고, 일본도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해진 것이, 일본은 지금 엔화 자체가 달러 같지는 않아도 상당한 국제 결제 자금으로 결제 통화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도 한 20년 동안에 이 노인의 노인 복지를 위한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가지고 그게 주요 재정 적자에 지금 요소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잘못하면 정말 파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팬데믹 같은 이런 위급 상황이 왔을 때 재정 지출을 좀 적자폭을 늘렸다 그러면은 또 다시 이걸 좀 감축을 해가지고 늘 관리를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재정 적자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 이 주요 정치인들 발언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고 저는 상당히 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뭐 증세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지출을, 그래서 돈을 쓰는데 그 정책 목표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정책 목표를 잡아놔야 이 재정 지출, 복지 지출이
효과적으로 집행됐는지 사후 검증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책 목표가 없이 막연하게 그냥 포퓰리즘식으로 돈 뿌리는 거, 그거는 이제 선거용 매표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돈을 쓰기 시작을 하면은 그건 정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증세도 뭐 증세를 해서 경제의 역동성이 유지가 된다면 상관이 없지만 결국은 뭐 그 거위 배를 갈라가지고 알을 꺼내는 식이 돼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도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결국 재정 지출을 정책 목표를 딱 세워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게 사용이 됐는지 사후에 또 검증도 하고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